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요즘 주호민 씨 사건 저희 그 채널 보시는 분들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채널에서 오늘 설문조사 저희 오늘 촬영하는 날 설문조사를 올리셨대요. 댓글로도 좀 표현해 주시라고 했더니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우선 저는 댓글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싶기도 네네네네. 해요. 그래서 지금 댓글 주신 걸 보니까 한 분은 저도 언어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타인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내 아이가 타인들에게 주는 불편함에 대해 살피고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괄호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선생님과 관계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 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을과 을의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학부모는 담당 교사에 대한 불만을 교사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교사는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변인과 함께 부모에게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지 못했을까요? 이 상황이 슬픕니다. 시스템이 부재한 느낌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을과 을의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 있잖아요. 저 진짜 전적으로 동감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해주신 것 같고 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쨌든 진짜 학령기 엄마로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분노는 이제 교육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분노를 1차적으로 느끼고요. 2차적으로는 그 언론은 언론의 그 역할은 정말로 교육부의 역할이 못하고 시스템이 부재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언론이 너도나도 클릭 전쟁 하려고 너무나 자극적인 요소와 자극적인 주제 헤드라인을 뽑아서 마치 그 을들의 싸움을 보면서 팝콘각을 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언론들이 너무 2차적으로 너무 또 화가 나고 어찌됐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주호민 씨가 아까 그 댓글에는 공론화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를 막 공론화 시키고 싶어서 이거를 개인적인 어쨌든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극히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냥 정말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바뀌고 싶은 환경을 이걸 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대라는 걸 듣고 나서 사실은 이런 여파가 사회적으로 있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부모가 그렇게 법에 그 호소를 하기까지는 그 중간에 학교의 학교장이 권한 건 아니지만 방법이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그 부모로서 나 같으면 내가 정말 A라는 결과를 원하는데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밖에.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게 사실 자기가 들었을 때 학교장이 이 부모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문제의 상황이면 사실은 그 학교 관계자 모두가 다 방관자인 거예요. 본인들은 왜냐하면 신고 의무자거든요. 알면서 신고를 안 하고 오히려 부모한테 부추긴 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뒤로 빠지고 니네 둘이 링에 올라와. 약간 이렇게 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는 동료 부모들을 보면 더 속상하고 사실 지금 막 그래서 부모 단체에 막 이 건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 그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다들 안 나가고 싶어가지고 엄청 안 그래도 지금 그런 거 구하기가 어려운데 되게 어렵대요. 근데 보면서 이게 누구의 잘못인데 왜 누가 고개를 숙여야 되며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댓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 진짜 잠자고 있던 장애 혐오가
이제 그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장차연 지하철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그거 그때도 비슷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비슷했고 그런 어떤 그게 이제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했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더 거기에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 거고 더 노골적으로 더 비난할 수 있게 언론이 뭔가 이렇게 서희초 선생님 사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는 이 주호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네. 갑자기 서희초 선생님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서희초 그 담당했던 서희초의 어떤 그 서희초 선생님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었던 학부모가 누구냐 이런 말 우리끼리 농담으로 한 적이 있어요. 누구길래 이걸 주호민으로 덮었냐. 뭐 뭔가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럴 그렇게 정도로 말을 나올 사실 정도로. 서희초 선생님하고 주호민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근데 똑같은 맥락은 있는 거죠. 서희초 선생님도 그렇고 주호민 사건도 그렇고 정말 연주 씨 말처럼 아니면 여기 지금 댓글 써주시는 사람들 말처럼 이거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왜 이거를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게. 근데 저는 정말 국가가 참 지난번에 그 지하철 사건도 그렇고 그거를 국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장차연 저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출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지하철은 사회 기반 시설이야. 공공재예요.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돼.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지네가 역할을 안 한 거야. 지네가 역할을 안 해놓고 쟤네 때문에 당신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이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불편을 겪잖아요 지금. 요즘에 방송도 일부러 장차연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국가는 자기네는 그냥 여기한테는 얘네 때문이라 그러고 또 이쪽에는 또 반대 얘기를 이렇게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일이 있을 때 이게 당사자들끼리는 여기에서 객관성을 하기 어렵지 않아요? 서로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뭔가 좀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이거는 당사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게 서로 왜냐면 교사는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는 이 교사한테 배워야 되는 관계인데 그 사이에 부모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계속 감정이 서로 맞닥뜨리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오롯이 그냥 부모나 아니면 이 장애 학생이나 아니면 선생님 보고 감당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는 너무 당연한 거지. 나는 또 이제 이 주호민 씨 이 사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걱정한다잖아. 주호민 씨 자녀 때문에 괜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할까요? 왜 꼭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끼리.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로테이지가 큰 것을 보고 조금 마음이 되게 속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개인적으로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 현상들에서 보면 너무 그 자명한 거는 우리나라 어쨌든 교사들이 너무 과중된 업무를 하고 있다. 제가 어디서 그랬어요. 어떤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본인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현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호민 씨 그날에 그 교실에 실무사 선생님 한 분만 더 계셨더라면 상황이 어땠을까? 그 얘기 하시는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원이 풍부했으면 그리고 이 선생님도 솔직히 지원을 안 바랬겠어요. 사실 어려운 상황에 아무도 환경에 대해서 그 질을 높여주는데 도움 주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부모가 요구해도 바뀌지 않은 현실이야. 그러면은 너무나 그런 구조에다가 그냥 몰아놨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며칠을 굶은 사람들을 한 공간에 가둬놔 봐요. 누가 사이가 좋아.
한정적인 재원이 그게 있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연주 씨 말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이 났어. 그 이렇게 내렸어.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교사가 그 장애 학생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었을 거 아니야. 애들도 막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랬는데 거기 뭐 같이 있는 선생님이든 아니면 다른 학부모든 비장애 학부모든 아니면 장애 학부모든 자 봐봐. 여기에 실무사가 없으니까 혹은 어떤 장애에 이해가 있는 어떤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니면 우리 이제 장애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이런 적절한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걸 안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얘가 뭐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자, 봐봐. 이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지 않게 실무사 배치해주고 뭐 해주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그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딱 똑같이 요구했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호민 씨는 그거를 검찰까지 갈 일이 없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고민해줬어. 같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해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결도 안 돼, 저렇게 해결도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은 법대로 하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간 거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그거를 해결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뭔가 법이나 이런 거를 그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으면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지금 이 애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거를 그 아이하고 그 부모의 책임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같이 이거는 해결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할까? 저 아이도 배우고 우리들도 어쨌든 배워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만약에 이렇게 아마 그 다수가 그렇게 의견을 냈다면 전혀 지금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주호민 그걸 보면서도 우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바가 있잖아. 그렇죠. 관심을 끌려고 했다거나 뭐가 불편했다고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내리고 그거를 봤을 그 학생들의 충격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생각 안 하고. 근데 이게 되게 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으로 시선을 계속 돌리고 뭔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과연 이 사연을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사도 안 보고 그냥 기사 헤드라인이 얘가 이랬다더라. 얘가 무슨 녹음기를 보냈다더라. 뭐 이런 어떤 그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니야 난 다 읽었어 하더라도 과연 기자들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언론은 정말 바람몰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서희초가 큰 이슈가 됐잖아요. 서희초 사건의 이슈는 뭐예요? 정말 이상한 부모 때문에 교사가 너무 힘들어가 이슈였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상한 부모 때문에 힘든 교사들도 많을 것이고 교사 때문에 피해보는 부모들도 많을 것인데 사연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걸 포커스하느냐잖아요. 서희초 사건이 확 일어나면서 힘든 교사들한테 확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호민 사건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냥 초점을 그쪽으로 몰면 교사는 너무 힘들고 문제 부모 많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이 사건은 사실 고고랑 잘 안 맞는데도 그냥 이렇게 그냥 판을 몰아가는 면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은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초 사건도 지나갈 거고 이슈가 된 어떤 그것보단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호민 사건도 흘러갈 거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남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연을 대하든 우리가 또 어떤 사건에 접하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자꾸 잡아가고 무엇이 문제고 우린 어디다 건의를 해야 되고 이런 중심을 잡기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저께인가 언제 이제 저 특수교사를 30몇 년을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실 그분은 잘 모르지만 몇 번 뵀을 때 참 이제 학교에서 몇 번 뵀을 때
굉장히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나는 괜히 내가 그 학교 다니지도 않는데 너무 고마워. 그런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막 너무 고맙고 막 이제 뭐 우리 이렇게 막 애들 얘기 막 하면 서로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본인이 그 처음에 할 때는 그 뭐 4667이 없었잖아. 그럴 때는 없죠. 열이 공병 막 이렇게 음. 혼자서 다 감당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요즘에 너무 씁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 너무 속상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때보다 지금은 어떤 법적인 우리 아이들의 권리나 교육권이나 이런 거가 좀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뭐 특수교육도 생기고 장체화법도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의 또 요구도 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왜 아이고 이거 저기 아픈 새끼 둔 제가 죄인이죠. 선생님 그림자도 막 이렇게 이제 했다면 요즘 엄마들은 장애 자녀를 보내면서도 어떤 엄마는 정말 너무 정말 오히려 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러신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쨌든 우리가 어떤 법적인 게 어떻게 다 이렇게 있고 있지만 사실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법은 이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다 지원을 했어도 정말 주호민 같은 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어떤 법적인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떠나서 서로가 좀 이해하는 좀 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부모들 입장에서 너무 나를 세우고 우리 아이 장애 있으니까 잘 봐야지 가만 안 둘 거야. 너무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가 선생님을 믿고 맡기고 뭔가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신뢰를 주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뢰를 보여줘야 교사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 만났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좋아요. 맞아. 저는 그래요. 보통 통합학교의 선생님이건 특수학교 선생님이건 지연이가 만났던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좋은 분이었지 정말 이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그게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고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과 마음 터놓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그런 어떤 리액션을 줘야 그 선생님도 뭔가 정말 얘기해야 될 게 있어. 근데 내가 이 얘기 했다가 저 엄마가 막 난리칠 것 같아. 이러면 얘기를 못해. 저도 지금 실제로 그래요. 저도 지금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이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부모나 아니면 이상한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요즘에 좀 많이 그렇다.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젊은 엄마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좋아지고 뭔가 되게 옛날하고 되게 많이 환경도 달라졌는데 왜 엄마들은 안 행복한 거냐? 그때보다 더. 제가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나 때보다 지금 엄마들이 더 행복할까? 여러 가지가 더 좋아졌는데 인프라가 많아졌는데 왜 지금 엄마들은 저렇게 더 예민하고 날카롭고 뭔가 그럴까?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승아 씨 말처럼 이게 흘러가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중심은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를 보내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뢰하냐고 선생님이건 학부모건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